자뻑이라는 게 결국은 그 우리가 이 게임이 아니죠. 용어의 어원을 따라가면 스스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또는 자기가 손해를 입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면 그리고 누군가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대방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가지고 그 수익을 얻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인데 예를 들면 마케팅을 때리는데 그 마케팅의 비용도 자기가 들고 그 마케팅 들어간 돈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폭 마케팅의 그 게임에 있어서 원류는 모바일 게임이 오면서 시작됐어요. 다운로드.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계속 보면 다운로드가 많아지면 구글 플레이, 그 구글도 그렇고 앱스토어도 그렇고 순위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건수가 떠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되게 1등부터 10위까지 올라가 있으면 뭐지? 한번 해볼까? 하고 다운로드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순위가 딱 10위권에 올라오면 그 계속적으로 노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노리는 게 초기의 자폭 마케팅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올리죠? 자기 돈 쓰는 거죠. 다운로드로 자기 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운로드가 예를 들면 뭐 건당 3,000원 그러면 3,000원 다운로드 3,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뭐 예를 들면 10만 건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만 건 곱하기 3,000원 하면 바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에는 폰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친구 폰, 지인 폰 다 해놓고 이거 소박한 자뻑이었고요. 나중에는 이걸 조직적으로 기업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다운로드를 하고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고 그러면 뭐냐면 순위가 올라가고 수익이 그만큼 돌아오고 그래서 대략 보면 이제 자폭 마케팅을 과거에 다운로드를 했던 기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한 만큼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그러니까 왜냐면 순위가 이 10위권에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투자한 만큼 만큼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상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자 안 하면 그 정도로 마케팅에 투입을 안 하면 순위가 안 올라가고 그런 게임은 초기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모바일 게임 회사들은 특히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구글하고 앱스토어가 나온 다음에는 더 그랬는데 계속 그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그럼 주변에서 예를 들면 그 뭐 영업하는 회사들 광고 회사들이 그러거든요. 한 1억 지르시죠? 그러면 아니 저 CEO 그런 거 아예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뭐 게임 뭐 허접하던데 한마디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근데 CEO들에게 물어보면 지른 만큼 나온대요. 지른 만큼 억을 쓰면 억 정도로 나오고 대략 N만큼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폐해가 있냐면 그럼 뭐 게임을 잘 만들어서 게임을 승부하겠다고 아니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기 돈 넣고 그다음에 순위 강제로 끌어올리고 어떻게 일종의 조작이잖아요. 순위 끌어올리고 그걸로 있어서 다른 유저들 좀 쭉 끌어당겨가지고 뭐 진입하게 해서 다운로드 시키고 뭐 게임 수명은 좀 짧아지겠지만 뭐 그리고 또 뭐냐 확실하게 뭐 확률 아이템 등을 과금 때리고 이러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게임 수명은 짧아지지만 확실하게 단기간에 수익을 쫙 유저 쥐어짜고 쫙 나오고 이런 구조가 확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폭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게임 산업에는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혹시 지금도 이런 게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더 진화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예전에 조금 전에 초기 원료는 이제 다운로드 이게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제 사실 폴더폰까지 가는데 옛날에 뭐 통신사가 플랫폼 가지고 폴더폰까지 가는데 이제 그건 사실 지금 생각하면 소박한 거고요. 이제는 스마트폰 초기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들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게임에서 돈을 쓰면서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되게 어떤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냐면 유튜버들을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과거에는 폰을 통해서 다운로드 건수를 그러니까 다운로드 건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유튜버들이 자기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입자가 30만이다 50만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튜버들이 뭐 얼마를 질렀는데 예를 들어 지금도 방송하면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 예를 들면 자기 5천 질렀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아이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을 주게 되냐면 그 정도 금액을 지르면 확실하게 저거 나오겠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착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게임 사실 확률형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정보 공개 가지고 이제는 정보 공개를 강제로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면 1%의 확률이라면
100번을 뽑았을 때 반드시 한 개는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통계적으로 1%라는 건요. 100개에 한 개가 반드시 나온다는 건 없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확률이란 것은 1%라면 1000개가 나왔을 때 어딘가 10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끝부분에. 예, 뒷부분에 나오면 돼요.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100개라 1%라는 건 1000개를 뽑았어요. 근데 990개가 꽝이에요. 마지막에 10개가 한꺼번에 우르르 나오면 확률은 아주 낮지만 이것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1%예요. 그 허점을 일부 게임사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들을 계속 뽑으면서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가 돼야 되는데 1%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근데 유튜버들은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튜브에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강력합니다. 이거 타격감 죽입니다. 이 아이템 장착하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어떤 또 유튜버가 그런 모양이 되고 이 아이템 뭐 있으면 타격감 죽이는데요. 어떤 신규 게임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제자가 같이 봤는데 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8천만 원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막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유튜버들을 활용하는 조금 나쁘게 악용하는 이런 식의 잡벅 마케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상당히 좀 우려예요. 왜냐하면 그건 게임사, 유튜버 그리고 장기적으로 게임상 전체에 아주 대단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저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 예를 들면 밝히고 하면 또 괜찮아요. 예를 들면 자기는 어떤 회사에서 A 회사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계약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걸 뽑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있잖아요.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뒷광고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뒷광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우에 따라 형사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소비자들에 대해서 유저들을 기만하고 유저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기 행위의 일종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이슈예요. 근데 지금 유튜버들이 특히 저는 우려하는 게 자기들이 미디어를 생각을 안 하고 개인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개인 취미 활동이니까 뭐 친구한테 돈 받듯이 뭐 좀 받아가지고 그거 뭐 받은 거 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이거 뭐 게임 돼보니까 재밌는 것 같은데라고 그러니까 재밌고 아이템 뽑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뽑으면 됩니다. 300만 원 뽑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지라고 하는데 문제인 거예요. 왜? 옆집 형한테 돈 5천 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업체에서 5천만 원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심지어 어떤 업체에서 1억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1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3천만 원 자기가 챙기고 수익으로 7천만 원을 뽑기 해가지고 돌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범죄행위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 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요즘은 앱 순위가 무료 앱 순위, 유료 앱 순위 있고 매출 순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게임사에서 BJ한테 1억을 질러라 라고 하고 한 1억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1억은 BJ가 이렇게 다 탕진하고 1억을 탕진한 만큼 매출은 잡히잖아요. 잡히죠. 구글의 앱스토어나 이런 매출이 잡히잖아요. 그럼 매출 순위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게 잡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잡벅이라는 게 본질이 뭐예요? 뭔가를 질렀는데 그게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은 돈을 질렀을 때 그 돈은 나가는 거고 유저들이 그 반응을 그 마케팅을 보고 유저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돈을 100만 원을 은행에서 뽑아서 앞에 놓고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자기 돈 갖다가 자기 돈을 한다. 하지만 매출 효과는 강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억을 확 질렀어요. 근데 50억을 확실하게 지금 예를 들면 아이템을 사버렸어요. 그럼 50억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바퀴 돌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저들이 50억을 쓴 유저들이 묻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50억을 질렀는데 50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상당히 심각한 그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저도 저희 학회 그 법조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가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형사적 이슈가 있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유저들에게 꼭 밝히지 않았고 그런 자체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누구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그 돈을 쓰게 해가지고 다시 그게 매출로 잡히고 이 자체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했던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이 있어요.